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축은행 이야기를 했는데 새마을금고보단 저축은행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새마을금고 22곳, 그것도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22곳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 한 군데는 유동성 비율 100%를 맞춰야 되는데 60%대 초반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유동성 비율이 위험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게 문제다. 새마을금고 감독을 지금 금감원이 하도록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죠? 이때가 언제였어요? 새마을금고 사태. 이 사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남양주 새마을금고가 부실 대출로 인해서 합병됐죠. 화도 새마을금고로. 이거 터지면서 뱅크런 나니까 새마을금고 사태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위험하니까 금감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시기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연체율 발표를 안 했죠. 숨겼습니다. 근데 내부 자료가 폭로가 되면서, 저희한테도 제보해 주셨어요. 내부 자료가 폭로가 되면서 연체율이 막 6%대 후반 뭐 이런 느낌까지 쭉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금감원이 아닌 행안부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다 떠는 거죠. 아, 그걸 왜 옮기냐. 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관리 감독을 잘했을까? 그때 이야기 엄청 많이 했어요. 정부만 믿고 새마을금고에서 돈 빼지 마라. 정부만 믿고 뱅크런 내지 말고 도로 저금해라.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가지는 사탕 말림을 다 했어요. 우리가 책임지겠다.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관리 감독 잘하고 있냐? 담당자 또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8개월 반 만에 담당 간부를 한두 명 교체한 게 아니라 전원 교체가 됐다. 그래서 계속 인사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실무자 넣는다고 승진잔치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바꿔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새마을금고 감독자인 실, 국, 과장 모두 바뀌었다. 못해서 바꾼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관리하겠다고 말만 해놓고서 계속 인사 교체를 통해 가지고 자리 차지하기나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를 잘 관리하겠다고 하고 금감원처럼 문제 없게 만들겠다고 하냐? 지금 터지는 것만 보더라도 계속 부실 대출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보증을 했으면, 우리가 잘하겠다 믿고 봐달라 라고 했으면은 진짜 쇄신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죠. 가만히 냅두는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냥 믿어달라는 그 호소에만 할 거냐? 객관적으로 봐야지. 지금도 보면 부정이 계속 터지고 있죠. 자, 남양주 새마을금고 600억 원대 부실 대출로 시작됐죠.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새마을금고 B씨와 C씨의 대출 편의를 봐줄 것을 청탁. 이 A씨가 당시에 다른 새마을금고 소재 직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억 정도의 땅에 600억 상당의 대출을 받아서 뱅크런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최근에 700억대 불법 대출 사기단 구속 송치됐다. 이거 뭐예요? 저희 그때 새마을금고 뱅크런의 진실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중고차 매매단지 하나 가지고 장난질 쳐서 거기 전무였나요? 지점장이었나? 거기 새마을금고 사람이랑 결탁해가지고 불법 대출 잔뜩 받은 거죠. 또 1,500억 원대 불법 대출, 이런 불법 대출이 계속해서 터진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 있게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지. 담당자 계속 교체하면은 어떻게 저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냐. 그러니까 위기가 끊이지가 않는 거다. 지금 보시면 불법 대출, 부실 대출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 돈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돈처럼 쓰는 임직원들,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터지는 PF, 터지는 연체율, 관리 감독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런 부분 관리 감독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캠코한테 도와줘. 또 문제 생겼네? 캠코 도와줘. 또 문제 생겼네? 캠코 도와줘. 이것만 계속 하고 있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죠. 나아진 게 하나도 없이 뱅크런 사태 이후 1년 가까이 흘러왔어요. 근데 문제는 뱅크런 때보다 지금 연체율 더 높게 올라갔죠.
부실 대출도 더 많이 터지고 있죠. 그리고 그때보다 수익성도 많이 떨어졌죠. 통폐합 많이 됐죠. 안전해진 부분이 없죠. 물론 금고에 따라서 건전성을 더 찾는 금고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건전성을 더 못 찾고 더 부실해진 금고도 엄청나게 많다. 이런 식으로 통폐합하면서 계속 다른 데까지 번지는 거예요. 세균전 같은 거죠. 우리 세균전 해봤죠, 옛날에. 젊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 세균 하나 딱 가면 주변에 8칸에 있는 적세균들 다 빨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작년에 새마을금고 통폐합하면서 쓴 돈만 640억이다. 그래서 경영 공시에 따르니까 지난해 중앙회가 예금자 보호 준비금으로 사용한 대출 채권 평가 및 처분 손실 잔액은 639억 7,992만 원으로 집계가 됐다. 이것은 고객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둔 기금으로 5천만 원 이상 예탁금을 포함한 고객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100% 이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 난 거를 지금 저런 걸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메꾸면서 작년에 6개 감소했는데 올해 벌써 4개가 인수합병됐다. 그러면 올해도 하반기까지 하면 6개 이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거의 뭐 하나당 100억 이상씩 한 110억 정도씩 쓰는 셈인데 올해도 지금 숨겨져 있는 게 한 440억 정도는 육박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벌써부터 저렇게 날아간 돈이 1조 정도 된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5천만 원 이상 보장해 드립니다 라고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한도 내에 터지는 부분은 감당이 될 텐데 그 한도를 넘어서 터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또 1금융권 끌어다가 펀드 만들어서 조성해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1금융권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 1금융권에서도 부동산 PF 관련 자금이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금융사 부도를 연쇄적으로 만들면요 적벽대전이라고 그랬죠. 앞에 배만 타면 끝나는 거였는데 다 묶고 나서 뒤에 있는 대장성까지 다 타버리면은 대패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혁신 법안 통과했냐? 혁신 법안 통과 못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모두 폐기가 됐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여기도 문제가 많죠. 인사권 금고감독위원회를 이용한 일선 금고 통제 등 무소불위의 힘을 남용할 수 있는 지적이 많았다. 근데 요것만 볼 게 아니라 중앙회장뿐만이 아니라요. 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도 문제가 많죠. 중앙회장 탓만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불법대출도 걸린 거 보면은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단 소리예요.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행안부가 왜 그걸 계속 쥐고 있어요? 내가 이 권력을 놓기가 싫다라고 행안부가 생각을 해서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금융위기 징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죠. 뱅크런 났을 때보다 부실도는 연체율은 훨씬 더 올라갔죠. 부실채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막 언론에서 그래요. NPL 시장 뜬다. NPL 시장이 언제 떠요? 금융위기 직전부터 뜹니다. 부실채권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NPL 시장 뜨니까 돈 벌 기회다가 아니라요. 여기저기 다 지금 채권이 터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부실채권은 언제 터져요? 과잉대출이 한계를 맞이했을 때. 과잉대출이 한계를 맞이하고 그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생겨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대출 축소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항상 그런 문제는 터졌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터져요? 왜 안 터져요? 여기 또 와서 엄청 물어봐요. 왜 안 터져요? 왜 안 터지겠어요? 기준금리 올렸는데 시중금리를 내려는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안 터지고 있는 거지. 근데 터트려야 될 텐데 안 터트려요? 안 터트리고 키우면은 그건 더 위험해질까요? 아니면은 안 터졌으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안 터질 거야 하고 안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 위기는 커져가는데 이거를 총선 뒤까지 미루고 돈 풀어가지고 숨기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그러니까 환율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맥스 부탄이에요? 안 터져요? 여기에 부실 대출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부진해지고 있다. 그럼 보시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해 2,5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 여신 잔액은 감소하는데 수신 잔액은 뭐 최근에 조금 줄었지만 많이 늘었죠. 그러면은 물론 안전성 면에서는 이게 더 수신 잔액이 늘고 여신 잔액이 감소하는 게 좋지만 문제는 이것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여신 잔액이 줄어도요. 요거 부실채권 처리돼서 상매각으로 처리되면서 줄어요. 그러면 이거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꽤 크다.
요 16조 원 중에서 캠프에 넘긴 것만 해도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부실대출뿐만이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여러 군데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만 22곳이 지금 수익성이 떨어져가지고 뭘 못하고 있다? 배당을 못하고 있다. 작년에 뱅크런 난다고 했을 때 정부가 도와준다고 했더니 그 돈 가지고 배당잔치 했죠. 근데 이번에는 배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배당잔치 하고 나서. 그래서 통상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손실 감당에 임의 적립금을 모두 소진했다. 임의 적립금은 순손실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순손실이 커지니까 적립금을 써가지고 배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그리고 부각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유동성 비율이 61.24%이다. 여기는요, 보세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 유동성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죠. 어디서? 금감원에서. 근데 여기 행안부에서 관리하니까 지금 딱 이 모양 이꼴 나오고 있죠. 근데 담당자가 교체하고 있어요. 자리 만들어가지고 누구 승진시켜주고 이런 건 있는데 그래놓고도 해결하는 거 하나 없이 담당자만 또 슬그머니 교체하고 그래놓고 잡은 게 뭐가 있냐. 유동성 비율 보면 답 다 나오죠. 수익성 보면 답 나오죠. 서울에 수요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서울에서만 22곳이 지금 배당을 못했다는 소리는 이미 적립금을 소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소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막 집값 올라간다 막 이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로 눈을 가리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PF나 혹은 과잉 주담대 이런 것들이 결국엔 여파를 맞이하면서 전세 문제도 있죠.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전세 사고 엄청 터졌죠. 경매 터지고 있죠. PF 터지고 있죠. 부실채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연체율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이금융권 갉아먹으면서 지금 수익성이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점점 더 번져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터져요. 언제 터져요? 안전한데요? 절대 안 터집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가리 꽃밭이냐.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보인다.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뭘 하라는 건가요? 다른 영상들 좀 보세요. 무슨 이야기, 뭘 해야 될지 다 이야기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